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이래 한인 치과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치과병원 외에도 다수의 한인 치과들이 무면허 영업 또는 불법 진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주 검찰이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을 상대로 기소한 기소 내용의 핵심은 운영자의 의사면허 소유 여부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UD 치과의 운영자 김 씨는 치과 의사면허가 없으며 치과 전문의인 제이모 씨가 이른바 무늬만 원장을 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의사면허법상 모든 병원의 진료와 치료는 물론 운영, 직원 고용과 해고 모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영업 의료 행위를 해온 치과 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한인타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검찰에서도 거기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면허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아마도 면허국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면허국의 히어링과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주 치과위원회의 공공열람 기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한인 치과의사들이 불법 영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타주에서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또다시 병원을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UD 치과처럼 전문의가 아닌 운영자가 치과 레지던트 또는 초보 전문의 등을 영입해 이들의 면허를 대리삼아 병원을 운영하기도, 심지어 면허 취소된 전문의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차용해 직접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주 치과위원회는 설령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적발된 치과 전문의들의 면허는 전부 취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필수로 들어가는 게 2년에 50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2시간을 치과 의료법에 관련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법에 매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쪽의 반응이어서 한인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특히 갓 면허를 취득한 젊은 전문의들의 영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계몽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주검찰,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치과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절반 이상이 15년 안에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됩니다. 보도에 노승 기자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후변화 대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은 50%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생산됩니다. Climate change is not news. It's happening too gradually. It's happening too diffusely. So anytime we can get focus on this existential threat, we have to do it. And if we don't get it in time,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turn back.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활용도가 늘어나는 대신 원유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 한때 가주 정부는 원유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유 회사들의 로비로 좌절됐습니다. 한편 법안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브라운 주지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인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당적 차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Richard Nixon was president. He signed the Clean Air Act. That was a time when Republicans really got it. We hope they're going to come back to the good old days of Reagan and Nixon where people cared about clean air. 브라운 주지사는 조만간 유엔의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법안 서명이 컨퍼런스 참석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도 대폭 확장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비틀즈의 멤버 고 존 레논의 탄생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평화운동 행사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있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거대한 반전반액의 상징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명 팝그룹 비틀즈의 멤버 고 존 레논의 생일. 이번 행사는 부인 요코 오노가 기획했습니다. This is the best birthday present to John. Thank you. 사람들은 존 레논을 기리며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Something that was here in New York because we're engaged in our New York residency. And what could be better than spending a day in the park creating what is hopefully going to be the world's largest human peace sign. 오늘 이 행사는 기네스북 기록에도 도전을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여 만드는 평화의 상징. The peace symbol itself is being monitored by a helicopter flyover, which will be quite cool. I'll be on the ground, and they're going to send me a photograph so I can see that what's taking place.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약 2천여 명. 기록갱신을 위한 5천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행사에 참가한 뉴욕 시민들의 평화의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을 태우고 가던 트럭이 텍사스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짐칸에 무려 39명이 타고 있다가 탈진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텍사스 경찰이 대형 트럭의 화물칸 문을 열어젖힙니다. 우통을 벗은 탈진 상태의 남녀들이 도움을 호소합니다. As soon as the first 10 came out, I could see more and more coming out, and I'm thinking, this is way more than 10. 통틀어 39명.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래 들어오려던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5시간 동안 화물이나 다름없이 짐칸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던 차량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근처에 있던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돈을 받고 불법 입국을 도울 경우 미국 법정은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밀입국 알선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밀입국자만 23만 명에 육박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존 애쉬 전 유엔 총회 의장 뇌물 사건에 대해 유엔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애쉬 전 의장은 마카오 컨벤션 센터 건설뿐 아니라 케냐 등 다른 나라 개발 사업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유엔 70년 역사 최대 부패 스캔들로 간주되고 있는 애쉬 전 유엔 총회 의장 뇌물 사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자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엔 내부 감찰실은 유엔과 애쉬 전 회장의 재단, 마카오 순키안 그룹의 관계와 그 사이에 오간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애쉬 전 의장 개인뿐만이 아닌 관련된 유엔 전 부문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The Secretary General reaffirms that there will be no tolerance for any corruption at the United Nations or in the name of the United Nations. 현재까지 1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애쉬 전 의장은 마카오 순키안 그룹의 유엔 컨벤션 센터 건립 시도뿐 아니라 중국 기업인들의 다른 나라 진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쉬 전 의장이 케냐와 안티구아 바부다의 개발 계획에 관심이 있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케냐 등의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미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이 재직 중 여러 나라 개발 이권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70차 유엔 총회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채택이 빛이 발았다는 등 유엔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한국계 입양인 출신인 플레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명예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펠르랭 장관은 한국과의 유대를 강조하고 여성들에겐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플레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학위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펠르랭 장관은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올랑드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에서 명예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펠르랭 장관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의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Et de l'admiration, j'en ai beaucoup. J'en ai immensément pour le pays du matin calme, devenu en 30 ans la 14e puissance mondiale. 또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에 도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N'hésitez pas à emprunter cette voie, car non seulement vous en êtes capable, non seulement vous y avez droit autant que les hommes, mais vous le apportez et vous donnerez beaucoup à la société en le faisant. 펠레랭 장관은 행사가 끝난 뒤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해서 리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전적인 자세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She's a model for French girl. She did a lot of very nice things for French culture. 펠레랭 장관은 수여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올랑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남북이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상봉자의 90%가 팔순을 넘긴 고령자들인데요. 상봉자 중엔 98살의 최고령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98살 이석주 할아버지, 우리 상봉단 중에 최고령입니다. 1950년 황해도에서 북한군으로 끌려가다 탈출해 홀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영 헤어진 줄 알았던 북녘의 아들과 손자를 65년여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철물 오는 것들 보고 떠났는데 벌써 아들도 60이 넘어 70고개가 되고 그러니 이게 어쩐 일이냐 그죠?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할 우리 측 최종 대상자는 9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80살 이상, 특히 34명은 구순을 넘긴 고령자입니다. 북측 이산가족은 97명으로 1명 빼곤 모두 80대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고령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우선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내만 준다고 하면은 내가 기어서라도 갈 마음이라고. 그 얼마나 내가 보고 싶고 했겠어. 요새 내 잠을 못 자. 걔 보는 자 같으면. 정부는 이에 따라 구급차 등 응급장비와 의료진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상봉 행사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1원 5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